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도함수를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수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는 없었다고. 2차 함수까지는 그릴 수 있지. 1차 함수, 2차 함수 나는 그릴 수 있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함수는 다 그릴 수가 없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fx, 웬만한 함수들은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으로 가면 이제 오목블록이라 그래서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한 거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오목블록을 판별해서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일단 함수의 증가함수까지만 그릴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투까지만 배워도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이런 방정식과 부등식을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은 대수적인 방법, 수치,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2x-3 이런 걸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접하는 문제의 빈도에는 인수분해되는 것들이 더 많겠지만 그건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학인 거고, 정말로 지엽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는 확대해서 많이 횟수를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런 인수분해 같은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 뭐 수학 자체가 꿀벌이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하는 건 꿀벌의 다리의 털끝 하나만 주구장창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거든. 꿀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꿀벌을 만들어가는 학습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약간 꿀벌의 다리의 털 하나만 열심히 이제 가다듬는 연습만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정형화된 문제,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강한 강점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 정형화되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엄청나게 취약하긴 하지. 근데 잠깐만, 선생님 여담은 일단 생략.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결을 방정식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개념은 한 번 더 반복을 해줄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고 가긴 할 겁니다. 어쨌든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항상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고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증간표 그려서 그 다음에 개형을 그려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도함수를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fx는 이꼴 0의 실근,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라 하면 이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그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화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일반화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fx는 이꼴 g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허근 아니야, 실근이야, 실수인 근은 하나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좌변 함수 y는 fx, 우변 함수 y는 gx로 나눠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정식의 근은 우리는 실근만 구하잖아. 보통 복소수근은 구하지 않잖아. 그리고 2, 3학년 이후부터는 복소수근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소수근은 언제만 다뤘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다룹니다. 수능에서는 배제된다는 소리겠지. 어쨌든 y는 fx, y는 gx,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 자체가 대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활용할 거라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된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얘를 또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이 방정식은 fx는 gx라는 방정식은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치? 이것의 실근이 되는 거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지? 얘를 hx라고 둔다면 hx는 0의 실근은 y는 hx라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돌려서 이 녀석의 실근을 구하는 게 더 낫겠지? 왜냐면 얘 실근을 구할 때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동시에 그린 다음에 교점 찾고 x좌표 찾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왼쪽으로 넘겨서 차이 함수를 구해서 그 차이 함수의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 그 차이 함수의 하나의 그래프로 교점의 x좌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으로 이렇게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근을 해결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해줄 수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해보도록 합니다. 문제 1번을 한번 볼게. 자, 1번에 1번 보면 fx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 두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질 수 있을 텐데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곧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위에 정리에 의해서 그럼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략을 위해서 일단 필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계산을 했는데 하는 방법은 우리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항상 fx가 이렇게 있으면 미분해서 0되는 값 찾고 미분했지.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가능하고 0되는 값 찾았지.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정리가 있었냐면 3차 함수에서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2개잖아?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2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증가감수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지? 그래서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2개면 사실 극대극소를 이렇게 갖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지? 근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근의 개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이거 소개해 줄 건데 일단 그래프부터 그린 다음에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분해서 0되는 값부터 찾고 0되는 값 찾았더니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네. 3분의 1 쓰고 마이너스 1 쓰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왼쪽에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쓰고 3분의 1 썼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간이 나눠질 거고 그리고 미분해서 0되는 값 찾은 거니까 여기에서의 미분한 값은 0이 되겠지. 0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0되는 값들이 그 값의 후보자가 될 테니까 그 값의 후보자를 먼저 구해줘 봐야 되겠지. 그래서 구했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부호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F'이라는 녀석은 물론 대입해도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 하나 대입해서 부호 구하고 이거 사이에 있는 0 대입해서 부호 구하고 1 대입해서 부호 구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걸 대입해서 부호 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증가감소 증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극대를 갖고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사실 이 증감을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이 3차 함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2개니까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니까 따라서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에서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처음이니까 증가함표를 그렸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볼게.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데 처음에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차근차근 그리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려보고 나중에 단순화 시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 덧셈을 3번만 해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곱셈을 동수노가를 한 3번만 해본 다음에 곱셈을 하는 거랑 한 10번 한 다음에 곱셈을 하는 거랑 좀 다른 거니까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적당히 익숙해지면 조금씩 줄여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때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1,4가 있고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있고 이 점을 지나고 또 3분의 1, 또 27분의 76, 27분의 81이
3이잖아, 그치? 27분의 81이 3이니까 3보다는 작은 뭐 어쨌든 요런 녀석. 아까 81에서 5를 뺀 거였으니까. 자,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에 요런 형태가 그려져야 되니까 증가 감소 증가잖아, 그치? 증가하다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니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당연히 하나밖에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 따라서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수는 개형은 3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여기는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냐? 여기 실근 하나밖에. 만약에 개형이 이걸로 결정됐잖아? 그럼 무조건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겠지.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만약에 도함수를 구했는데 도함수의 판별식을 봤더니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아니야.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무조건 이런 형태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의 개수 무조건 한 개 되는 거 아니냐?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지. 증감표 그릴 필요도 없겠지. 그런데 만약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왔어. 그럼 2개가 나왔으면 다시 말하면 극대극소를 갖는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휘어져 있는, 2번 휘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때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실근의 개수를 극대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 3차 함수는 연속 함수지? 만약에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야. 그치? 만약에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잖아? 그럼 반드시 x축은 여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x축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음수라면 x축은 얘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x축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x축이 이 사이에 있으면 반드시 3개의 실근을 가지. 다시 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되면, 다시 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 3차 함수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치? 이걸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볼 거야, 선생님이.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된다고 해볼게. 곱이 0이 되면 얘들아 뭐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0이거나 이 케이스가 극대값이 0이지. 파란색으로 봤을 때 이 케이스가 극대값이 0이야. 그리고 이 케이스가 극소값이 0이지.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는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극소값이 0인데 극대값이 0인 케이스는 이거고 극소값이 0인 케이스는 이거지. 그 둘 다 지금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한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한 중근, 한 실근을 갖는다, 한 중근,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이제 뭐인 경우가 있겠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 0, 양수가 남았겠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라 하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거잖아. 둘 다 양수이거나 x축이 이 아래쪽에 있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 x축이 이 위쪽에 있는 경우, 그럼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래서 따라서 한 실근을 갖는다, 한 실근과 두어 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 보면 나와 있냐면, 자, 9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잠깐 96페이지 펴봅니다. 자, 96페이지를 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만이야. 자,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함수가 2개의 실근을 가지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라 그랬어. 최고차익 예수가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거라 그랬지. 이렇게 두 번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는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2개였을 때 여기에서 하나의 근, 여기에서 2개의 근.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한 근, 여기에서 2근이라 그랬지. 2개의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2개의 실근을 가지면 항상 극대값 하나와 극소값 하나를 이렇게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 갖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잖아? 그럼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그 사이에 x축을 껴야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그 사이에 x축을 끼면 항상 뭐가 된다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극대값이 0이면 x축이 극대값에 걸려있는 거고, 극소값이 0이면 x축이 극소값에 걸려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한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이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거지, 한쪽에 몰려있다는 거잖아. 양수에 몰려있거나 음수에 몰려있는 경우, 이렇게 극대값이 양수에 몰려있거나 음수에 몰려있는 경우겠지. 그럼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실근과 두어 근, 그냥 실근 기준으로는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앞으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그럼 3차 함수야. 3차 함수면 중요한 게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지. 도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된다 그랬어요. 3x 뭐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랬습니다.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었지? 쏘리 이렇게 됐었지?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됐었지?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았더니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가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가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는 증가감소 증가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극대극소 존재한다는 거 아니냐? 분명 극대극소로 존재하는데 극대극소의 후보자든 미분에서 0 되는 거에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극대, 둘 중에 하나가 극소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극대극소의 곱을 원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극대인지 뭐가 극소인지 알아차릴 필요 없지. 근데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극대고 그 다음엔 극소니까 요런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극대 극소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분의 1에서 극소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개형을 아니까. 어쨌든 자 그럼 극대 극소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값들이 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거잖아. 이 3차 함수에서는 쉽잖아. 그치? 그래서 f 3분의 1 곱하기 f1이 f-1이고 뭐가 되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된다고. 그런데 이 녀석의 부호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고. 만약에 이 부호가 음수가 나오지? 이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극대와 극소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치? 음수가 나오면 세 실근, 0이면 한 실근과 한 중근, 그리고 다시 말하면 두 실근, 그리고 양수면 한 실근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의 부호의 곱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3분의 1 구해보면 아까 27분의 얼마 나왔으니까 뭐 76 나왔었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구하면 아까 얼마였냐? 4였지? 부호가 양수네. 양수가 되면 한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실근, 이렇게. 3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교과서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건 수능 특강에 봐도 수능 특강에도 대놓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얘들아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도 4차 함수도 우리가 만약 일단 도함수부터 구한다 그랬지? 도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8x로 묶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인수분해 되니까 8x x 플러스 1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0 되는 값을 구해보면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리면 되는 거잖아.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건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맞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거 맞지? 음수면 요거겠지? 어쨌든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데 세 실근을 갖는 개형 이거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될 테니까 도함수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증간표를 그려서 구해줄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다항함수에서는 증간표를 꼭 그릴 필요는 없기는 해요. 다항함수에서는 꼭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해 가면 무조건 증간표를 그려야 쉽습니다. 웬만하면 쉽습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감소하다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또 감소하기 시작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또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들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에 걸려있으면 1, 2, 3, 4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 거겠지. x축이 여기에 걸려있으면 1, 2, 3 서로 다른 3실근을 갖는 거겠지. 여기에 걸려있으면 2실근을 갖는 거겠지. 여기에 걸려있어도 2실근, 여기에 걸려있으면 하나도 근을 안 갖겠지.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극대값과 극소값의 포인트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분명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극대 극소가 지금 총 3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극대 극소의 후보자는 미분에서 0 되는 것들이니까 이 녀석들의 함수값들이 다 극대 극소의 후보자가 되겠지. 그치? 차례대로 마이너스 1에선 극소가 될 거고 0에선 극대가 될 거고 1에선 극소가 되겠지? 그치? 정확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례대로 선생님이 마이너스 1, 이 녀석 0, 이 녀석 그리고 1, 이 녀석들의 정확한 점들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야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가? 맞나? 마이너스 3 되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0을 대입해볼까?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을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4-1 똑같지 않나? 마이너스 3 되겠다. 이 높이가 똑같구나. 높이가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이니까 얘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있으니까 이 높이가 똑같아지네. 어쨌든 자, 그래서 봤더니 다 음수야. 얘네들 다 음수야. 다시 말하면 x축의 위치는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되잖아. 어차피 교점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두 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실근은 두 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증간표를 그리는 거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증간표를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너무 훌륭해요. 정말 잘한 겁니다. 증간표를 그린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증간표 제발 익숙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증간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둘 다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적분 가면 무조건 증간표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프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증간표를 그려야 덜 헷갈려. 거기서 고려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개형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딱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커버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미적분에 가서는 증간표를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간표도 그려보고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 fx는 equal to x의 실근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우리 이거 암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써왔던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a값이 결정 안 된 거잖아. 서로 다른 세실근 갖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3차 함수니까 예를 들어 세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거니까 모양은 이렇게 고정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A의 역할은 뭐냐면 A가 음수로 커지면 얘가 위쪽으로 평행이동할 거고 양수로 커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그 y절편을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실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들아 3차 함수를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3차 함수 움직이는 게 낫겠냐? 이 직선 움직이는 게 낫겠냐? 3차 함수 고정하고 직선 움직이는 게 낫겠냐? 3차 함수 움직이면서 그 값을 보는 것보다 3차 함수는 고정하고 직선 움직이는 게 낫거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한쪽을 0으로 몰아버리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얘를 넘겨서 요 방정식의 실근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나 지금 쓴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는 똑같겠지? 얘랑 얘는 동치명제잖아. 이거 넘겨도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이 식과 이 식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잖아. 등식의 성질학에서 이 식과 이 식은 정확하게 동일한 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동일한 식에서의 동일한 해의 개수는 동일하게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이 방정식에서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나 이 방정식에서의 서로 다른 세실근은 같지만 이걸 그렸을 경우에는 3차 함수를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3차 함수를 움직이면서 판별해야 된다고. 그게 더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좌변 3차 함수는 고정해놓고 우변 직선으로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 경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안배할 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상수만 옮겼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우리 곡선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해. 그치? 곡선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해. 그래서 직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 하면 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 하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과 같습니다. 그치? 동치인 명제니까 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아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아래 방정식이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선생님이 구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a가 변함에 따라서 직선이 움직이는 거니까 3차 함수는 고정돼 있잖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좌변의 함수를 fx라 두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부터 써볼게요. 자, 이 fx를 그렸습니다. fx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fx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물론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가 되겠지. 그리고 이 실근의 개수가 2개면 요거가 될 거고 그럼 극대극소 찍어서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면 되겠지. 일단 한번 그려보면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야 되겠지. 미분해주면 항상 미분부터 하는 거야. 그럼 6x의 제곱 마이너스 98 x 플러스 12가 될 거고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6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값.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두 실근을 가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이런 식이어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극대극소를 갖기 때문에 극대값은 1에서 갖고 극소값은 2에서 갖겠지. 그럼 F1과 F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간표를 그려도 되겠지. 선생님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간표 그리지 않고 바로 개형을 알잖아. 개형을 모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간표를 먼저 그려야 되지만 개형을 알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이 개형이란 건 난 알잖아. 그럼 이제 위치만 세팅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세팅하는 거야. 개형을 아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증간표를 안 그릴 수 있는 건 개형을 알 때 가능합니다. 증간표 개형을 모르면 증간표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3차, 4차 함수는 개형 어느 정도 아니까 이렇게 증간표 생략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1에서가 이렇게 x축, y축 위치 모르고 2에서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1에서의 함수값 한번 볼까? 1 대입해주면 1 대입하면 1,f1이 F1이 2-9 플러스 12니까 3, 5가 되겠네. 여기가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X축은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겠다. 그치? F2를 한번 볼까? F2를 보면 2를 대입하면 16-9, 4, 36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테니까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5고 얘는 4가 되겠네. 그래서 2,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X축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여기가 X축 그리고 뭐 굳이 Y축도 그려보면 Y축 필요는 없지. 사실 X축도 이 문제 푸는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Y축 이렇게 굳이 위치를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데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녀석들의 위치 그리고 나서 y는 a라는 함수는 y축에 a를 지나면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 아니냐. 그치? 서로 다른 세실근 같도록 하는 a값 범위 구하라 그랬어. 그런데 정확히 a가 y는 a잖아. a가 지금 y는 여기가 y축이었고 여기가 x축이었잖아. 그치? 여기가 a라고 a가 지금 5보다 컸을 경우에는 한 실근밖에 없잖아. a가 5여도 두 실근이고 a가 4여도 두 실근이고 4보다 작아도 한 실근이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는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있어야 이렇게 뚝 뚫고 지나가면서 세 실근 갖는 거 아니냐? 따라서 a가 5보다는 작고 4보다는 커야 되겠지. 따라서 a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거야. 시간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실히 그리고 5, 4 찍은 다음에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방정식의 실근 구하는 방법은 똑같겠지. 이거 넘긴 다음에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그래프 어차피 그리는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 그리는 것도 한번 연습해 봅니다.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 개형을 아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이런 개형이 될 테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 값의 범위에 따라 구하라 그랬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미분한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으면 항상 한 실근을 갖는 거겠지. 그런데 이제 a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개형이긴 할 것 같은데 두 실근을 가질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도함수의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추측이 되면 해를 구하는 작업은 뉴턴 메서드라는 걸 이용해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뉴턴 메서드라는 뉴턴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공학에서 많이 씁니다. 공학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되게 좋아. 엄청 이상적인 거야. 이런 건 진짜 엄청 아름다운 이상적. 왜냐면 대수적인 수치 조작만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 대수적인 해 조작만으로. 근데 이 함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나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뉴턴 메서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의 존재성만 확인이 된다면 뉴턴 메서드 시작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해가 존재하는지도 몰라. 해의 개수도 모르고 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뉴턴 메서드 막 쓰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뉴턴 메서드라는 건 해가 존재한다는 존재성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부터 막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접선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 점에서나 시작합니다. 이 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 포인트나 잡아.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 접선의 x절편 구해서 이 절편에서의 또 접선을 구해. 절편에서의 또 접선을 구해. 절편에서의 접선을 여러 번 구하다 보면 그 절편에서의 접선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이 해로 수렴합니다.
절편에서의 여러 번 구한 절편에서의 접선들이 여러 번 구한 절편에서의 접선들의 수열이라 하지. 우리 수열 배웠잖아. 여러 번 구한 절편들의 접선에서의 수열이 이 해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열을 반복해서 구하면 해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근데 이런 방법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어. 한 10번 하지? 그럼 거의 정확하게 우리들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수치가 한 10번만 적용해도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한다고. 뉴턴 메서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해의 존재성이 확보됐을 때 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 때에 따라선 해의 존재성을 확보하지 않고도 했을 때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해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럼 뉴턴 메서드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작하잖아? 그럼 이 해를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시작하잖아? 이 해 절대 못 구해. 그치? 뉴턴 메서드를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로 수렴하지 여기로는 절대 못 수렴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의 존재성을 해의 가용 범위가 해가 어느 정도에 있겠다라는 걸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뉴턴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점이나 막 대입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해의 존재성부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부터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뉴턴 메서드 거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생인 선생님도 예전에 대학생이었을 때 뉴턴 메서드를 배운 다음에 그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 정도로 뉴턴 메서드가 잘 안 쓰긴 합니다. 누가 많이 쓰겠냐? 실제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쓰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무수히 많은 정리들을 배우는 학생이었지, 그 배운 정리 하나를 깊숙하게 계산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 하면, 얘들아,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혹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려면 fx를 그리고 y는 fx를 그리고 y는 gx를 그린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을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잖아. fx라는 녀석보다 gx가 위쪽에 있다는 건 지금 함수값을 비교하려면 같은 x선상에서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같은 x선상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fx가 지금 gx보다 아래쪽에 있거든? fx와 gx가 같은 거고, 이렇게 만나는 교점에 fx와 gx가 같은 거고, 지금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는 이 범위지? 여기에선 gx가 더 위에 있잖아. 여기에서도 gx가 더 위에 있잖아. 이렇게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을 x값의 범위를, 요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프를 2개 그려야 되거든. 되게 까다롭잖아. 그치?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2개의 함수를 그려야 된다고. 까다롭다고. 함수 하나만 그리고 싶다고. 그래서 싹 다 왼쪽으로 넘긴다고. 그래서 차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차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차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소개한다면, 선생님도 배우지 않아요.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차이 함수, 덧셈 함수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이 길이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만나는 점에서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만나는 점에서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차이 함수 이 길이만큼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길이만큼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차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차이 함수의 그래프, 이 하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 비교하는 거라고. y는 0이라는 x축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차이 함수가 y는 0, x축보다 위쪽에 있을 x값의 범위를 구하는, 차이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x값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2개의 함수를 그려서 2개의 함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한 다음에 그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대신에 차이 함수 하나를 그린 다음에 차이 함수와 x축 사이의 그 만족하는 그 범위를 구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부등식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함수를 보통 많이 구한다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 저렇게 직선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직선으로 또 쪼개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2개의 문제를 풀면 오늘의 수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 질문을 환영하기 때문에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영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많이 했거든. 정말 충분히 많이 했어. 선생님 진짜 뭐 질릴 만큼 많이 했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막 그냥 바로 풀릴 수 있을 만큼 뭐 단련도 해봤고 어떨 때는 안 풀기도 해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은 이미 다 풀 줄 알고 다 설명할 줄 알아. 그래서 이미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언제 느끼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 느낍니다. 그건 언제냐면 질문했을 때. 학생이 질문했을 때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 그랬을 때 선생님은 푸는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난 이 문제를 풀거든. 왜냐면 이거 말고도 할 게 많거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할 게 진짜 많은데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내가 이거 푸는데 선생님은 수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푸는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즐거움보다 더 나은 즐거움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나한테 필요했을 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한테 필요를 주는 거고 그 필요를 줬을 때 선생님이 이걸 탐구했을 때 선생님은 또 수학적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거든. 그렇게 느낀 수학적 즐거움이 또 선생님의 또 다른 분야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래서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인 것 같아. 어렸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은 부정하면서 살았어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 아니라 삶은 내가 구축한 어느 체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뭔가를 구축해서 하기에는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런 다음에 구축한 다음에 적용하는 건 되게 일부분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들은 매번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선생님은 그 반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즐겁다는 그 가치를 나는 알거든.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맞아요. 선생님은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예제 2번 풀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미 25페이지를 25페이지가 아니라 이미 96페이지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버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최소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이건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함수의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 부등식을 그렸을 때 이 부등식의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예를 들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가 0이지 0보다 크거나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뚫려서 아래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 위쪽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이 녀석이 되겠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것만 보이면 나머지 모든 x의 세 함수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x를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 둡시다. fx를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 두자. 그러면 f'x를 구해주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그럼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값이 존재합니다. 3차 함수에서 그 도함수가 두 실근을 가지면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최고차항의 극소가 양수니까 극대극소 존재하는 개형은 이거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언제 극소를 갖냐면 작은 값에서 0 되는 값 중 작은 값에서 0에서 극대를 가질 거고 1에서 극소를 갖겠지. 그치? 그럼 0이었을 때 지금 0이라는 포인트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모든 그래프가 다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만 의미 있는 거지. 정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지.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x축이 이렇게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뭐만 체크하면 되겠냐? 여기서의 극소값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극소값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F1.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증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증간표도 그리고 그래프도 더 정확하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린 다음에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1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F1이 1에서의 함수값이 2-3 플러스 1이니까 얼마냐? 0이 된다.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0이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X축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x에서의 함수값들은 1에서 최소값을 갖잖아. 이것이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fx에 대해서 fx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1에서의 함수값이 0이잖아. 0이기 때문에 이므로 다음에 이어서 이것이어서 이게 성립한 거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가 fx잖아.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준식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 증간표도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얘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증간표를 써주면 이렇게 정확하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은 0이므로 fx의 최소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지. 요것보다는 요게 더 정확한 거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fx의 최소값은 1에서의 fx의 최소값은 f1이므로 f1 이꼴 0이었잖아. f1이므로 이렇게 fx의 최소값은 f1이므로 f1 이꼴 0이므로 그래서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f1이 0이니까 따라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으면 그리고 핵심이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그럼 수학적 증명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면 될 것 같으니까 문제 3번, 4번도 풀어서 숙제로 합니다. 숙제가 좀 많지? 근데 이제 숙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동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숙제가 조금 많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하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이고 성실한 훌륭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이제 그래프는 거의 다 끝났어. 그래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별개야. 이거는 조금 더 쉬워서 이거 하고 적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